사람은 화가 나면 그 순간 자신이 화 그 자체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더 깊은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화가 나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화가 나라고 믿어버리는 착각입니다. 이 착각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고 돌아서서 후회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화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쌓이고 쌓인 감정의 형태로 올라옵니다. 가족에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터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래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부처는 감정을 나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가 멎듯, 구름이 끼었다가 거치듯, 화 또한 조건이 맞으면 나타나고, 조건이 바뀌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붙잡습니다. 억울함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함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세월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움켜쥡니다. 그 순간부터 화는 커지고 나는 그 안에 갇힙니다. 문제는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화가 올라왔을 때 그 화와 나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없애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화를 없애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화는 더 또렷해집니다. 대신 부처는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대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법정 스님의 말이 이어집니다. 법정 스님은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 억지로 누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되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단순한 태도를 권했습니다. 화가 올라오면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화가 일어났음을 먼저 알아차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알아차림이 바로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속으로 이렇게 한 문장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 문장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내가 화났다가 아니라 화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감정 속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로 한 발 물러납니다. 이 한 발이 인생을 크게 바꿉니다. 여전히 화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화가 나를 끌고 가는 상태는 아닙니다. 나는 화를 겪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보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해서 화가 사라지느냐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화 속에 있을 때는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화를 바라볼 수 있을 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지 말지, 지금 풀지 다음으로 미룰지, 거리를 둘지 가까이 갈지. 이 선택의 여지가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법정 스님이 말한 평온은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화를 관찰하는 이 태도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에서, 가족 사이에서, 오래 묵은 감정 앞에서 이 관찰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그 흐름을 다음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화를 느끼는 순간은 큰 사건 앞이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 앞입니다. 가족의 무심한 한마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의 태도, 변화, 기대했던 반응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화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미 안에 오래 머물러 있던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에는 늘 과거가 섞여 있습니다. 예전에도 참았고, 그전에도 넘겼고,
또다시 삼켰던 기억들이 함께 딸려 올라옵니다. 부처는 이런 상태를 되풀이되는 마음의 습관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눈앞의 상황이 화의 전부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해석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늘 현재를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불필요한 생각이 덧붙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화가 커질수록 실제 사건보다 머릿속 이야기가 더 많아진다는 점을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 감정 관찰은 아주 현실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자동으로 판단이 시작됩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역시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들이 연달아 떠오릅니다. 감정과 생각이 한 덩어리로 굳어질수록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밀려갑니다. 하지만 감정을 관찰하는 순간 이 흐름이 잠시 느려집니다. 화 자체보다 화를 부추기는 생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 지점에서 거리두기를 말했습니다. 감정과 거리를 두라는 말은 마음을 차갑게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던 감정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라는 뜻입니다. 법정 스님은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더 단순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를 설명하려 들지 말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부터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찰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숨을 크게 쉬거나 특별한 수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분노, 섭섭함, 억울함.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나와 동일시되기보다 하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순간 감정은 이미 힘을 조금 잃습니다. 여전히 불편하지만 나를 끌고 가는 주인은 아닙니다. 이 차이는 관계에서 특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화 속에 있을 때는 상대를 이기려 합니다.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과거의 일까지 끌어옵니다. 하지만 화를 관찰할 수 있을 때는 굳이 지금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이 생깁니다. 말을 줄일 수도 있고 시간을 둘 수도 있고 그날은 그냥 넘길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언제 말하느냐보다 언제 멈추느냐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감정을 관찰하면 참고만 살게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관찰은 억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정확히 아는 과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어디까지가 지금의 일이고 어디부터가 과거의 상처인지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감정은 더 이상 삶 전체를 흔들지 못합니다. 필요한 말은 하되 불필요한 상처는 남기지 않는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바라보는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왜 이 관찰이 결국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흐름을 다음에서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감정을 관찰하는 태도는 하루아침에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말이 튀어나왔을 순간에 잠깐의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은 생각보다 큽니다.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도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여지 하나가 쌓이면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감정이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붙고 몸이 긴장하는 이 흐름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같은 자극이 와도 전과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더
덜 흔들리고 덜 다치게 됩니다. 이것이 수행의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특히 오래된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가족 사이에서, 오랜 인연 속에서 우리는 늘 같은 이유로 화를 냅니다. 같은 말, 같은 태도, 같은 장면에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상대보다 먼저 내 반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이 말에 내가 흔들리는구나. 이 깨달음은 상대를 바꾸지 않아도 관계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싸움의 방향이 달라지고 갈등의 깊이가 얕아집니다. 법정 스님은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을 무뎌지는 것과 구분했습니다. 단단해진 마음은 아픔을 느끼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아픔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입니다. 화가 일어나도 나를 잃지 않고 상처를 받아도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내려놓는 연습을 말했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감정에 붙들리지 않는 연습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관찰이 쌓이면 삶의 기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모든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당장 풀지 않아도 되는 일,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분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더 적게 흔들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관찰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지나가고 있다. 이 말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나를 적으로 두지 않게 되고 내 마음을 돌보는 쪽으로 삶의 방향이 움직입니다. 결국 이 태도는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감정 하나에 하루가 망가지지 않고 말 한마디에 관계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는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인생의 운전대는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부처가 말한 깨어있음이고 법정 스님이 말한 평온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일이 와도 나를 잃지 않는 삶. 감정을 관찰한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서는 연습입니다.